이튿날 아침 세모는 잠에서 깨었다. 마트료나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웃집에 빵을 구러 가고 없었다. 어제 그 낯선 사나이는 낡은 셔츠를 입고 속바지를 입은 채 걸상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어제보다 밝았다. 어때 젊은이? 뱃속에선 빵을 요구하고 알몸뚱이는 옷을 원하니 무언가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배워서 익히면 돼. 모두 일하는데 나도 일을 해야지요. 자네 이름을 뭐라 부르지? 미하일입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신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아. 굳이 듣고 싶은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금방 배워 그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감아 실을 꼬았다. 이번에는 실을 찌는 법을 가르쳤는데 미하일은 그 일도 여간 잘하지 않았다. 세몬이 돼지털을 바늘에 꿰어 꿰매는 일을 해보이자 그것도 미하일은 금방 배웠다. 미하일은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금방 배웠다. 사흘 후에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치 이제까지 구두를 꿰매온 것 같은 솜씨였다. 미하일은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하고 식사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잠자코 천장만 쳐다보았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싱긋 웃는 것은 처음 왔던 날 마트료나가 저녁 준비를 했을 때뿐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 살면서 일했는데 세몬의 보조공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세몬의 보조공 미하일만큼 모양 좋고 튼튼한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 하여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어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다. 세몬이 미하일과 마주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을 잔뜩 단 마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 마차는 바로 가게 앞에 섰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 문을 열어주자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가 나왔다. 그는 세몬의 집으로 올라왔다. 마트료나는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온 신사가 허리를 쭉 폈는데 머리는 거의 천장에 닿을 지경이었고 온 방안은 신사의 몸으로 꽉 들어차다시피 했다. 세모는 일어서서 인사했는데 신사의 큰 몸집을 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람은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몬도 살집이 없는 편이고 미하일도 깡마른 편이며 마트료나조차도 마치 마른 잎사귀처럼 살이 없는데 이 신사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 얼굴은 불구스름하니 윤이 나고 목은 황소처럼 굵어서 마치 몸뚱이 전체가 무쇠로 된 것 같았다. 신사는 훅 숨을 크게 내쉬더니 모피 외투를 벗으며 의자에 앉아 말했다. 이 구두가게 주인은 누군가? 세몬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인데쇼나리. 그러자 신사는 자기가 데리고 온 젊은이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페지카, 그걸 이리 가져와. 젊은이가 달려가더니 무슨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더니 끌러라
하고 그 젊은이에게 명령했다. 주인,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알고 있나? 세모는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대답했다. 꽤 좋은 가죽입니다. 그야 물론 틀림없이 좋은 가죽이지. 바보 같으니라고. 자네는 이제까지 이런 가죽을 구경조차 못했을 거야. 독일산이거든. 20루블이나 줬다고. 세모는 겁먹은 듯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어디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지을 수 있겠나? 지울 수 있고 말굽쇼나리. 신사는 느닷없이 소리 질렀다. 지울 수 있고 말굽쇼라고? 너는 누구의 장화를 짓는지, 무슨 가죽으로 짓는지를 명심해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변치 않는 장화를 원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일에 착수하여 가죽을 재단해. 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마라.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 장화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찢어지거나 모양이 변한다면 네 놈을 감옥에 넣어 버릴 테다. 만약 1년이 넘도록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으면 삭수로 10루블을 주겠다. 세모는 더러 겁이 나서 대답도 못하고 미하일 쪽을 돌아다 보았다. 그러고는 팔꿈치로 미하일을 쿡 찌르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그 일을 받으십시오. 하는 듯이 고개를 슬쩍 끄덕였다. 세모는 미하일의 고갯짓을 보고 1년 동안 일그러지지도 찢어지지도 않을 장화를 주물받았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구두를 벗기게 하고 다리를 쭉 폈다. 치수를 재라. 세모는 10베르시오크 종이를 꿰매 붙여 자리에 펴고 무릎을 꿇어서 신사의 양말을 더럽힐세라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재고 종아리를 잴 차례가 되었는데 종이끈이 마주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이나 굵었던 것이다. 정신 차려서 해. 종아리가 꽉 끼게 해선 안 된다. 세모는 다시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아 양말 속에 발가락을 꼼질꼼질 놀리면서 방안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다가 미하일을 보고 물었다. 저건 누구냐? 이 가게 직공인데 그가 장화를 지을 겁니다. 똑똑히 알아둬라. 1년간은 끄떡도 않게 지어야 한다.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나리의 얼굴은 보지 않고 그 뒤에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있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던 미하일은 갑자기 싱긋 웃더니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넌 뭘 싱글거리고 있는 거냐, 바보처럼. 정신 차려서 기한 내 만들어낼 생각이나 하지 않고. 그러자 미하일은 말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입자 문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허리 굽히는 것을 잊어 그만 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욕설을 퍼붓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신사가 나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날이야. 그 어른은 큰 도끼로도 죽이지 못할걸? 방이 흔들거리도록 이마를 부딪혔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 모양인가 봐. 그러나 마트료나도 말했다. 저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체격들이 왜 좋지 않겠어요? 저렇게 튼튼한 사람에게는 염라대왕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걸요?